삼국시대는 한국 역사에서 고대 국가들이 세워진 중요한 시기로 대체로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7세기까지 이어졌으며 이 시기의 대표적인 세 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삼국시대는 각 국가가 정치, 문화, 군사적으로 경쟁하고 상호 영향을 미친 기간으로 결국 통일신라가 삼국을 통합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고구려 이건국. 고구려는 한국 고대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토가 넓었던 나라 중 하나로 기원전 37년에 건국되어 668년 멸망하기까지 약 700년 동안 존속했습니다.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군사력과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동북아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구려의 건국 초기 왕들은 건국과 함께 국가기들을 만들었다. 설립자는 주몽 동명성왕이고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부여 출신의 주몽이 졸본 지역에서 건국했습니다. 주몽은 부여의 계승자로서 뛰어난 활솜씨로 이름을 떨쳤으며 졸본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뒤 고구려라 명명했습니다. 초기 수도는 졸본 현재의 중국 지안 지역이며 이후 유리왕 때 수도를 국내 성현재의 중국 지린성 지반으로 옮겼습니다. 동명성왕, 본명 주몽은 기원전 37년에 고구려를 건국한 왕으로 고구려의 초석을 다진 위대한 군주입니다. 그는 신화적 존재로 묘사되며 고구려 건국의 신화와 역사적 기록 모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의 삶은 전설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으며 많은 사건과 갈등을 통해 고구려를 탄생시킨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동명성왕은 북방의 강국 부여의 왕 해모수와 강희 신녀 유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유아 부인이 해모수와 만나 주몽을 낳았고 그녀는 부여왕 금화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화왕은 주몽의 비범함을 두려워했습니다. 주몽은 어릴 때부터 특별한 재능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활솜씨가 뛰어나 주몽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금화왕의 아들들이 주몽을 질투하고 위협하자 주몽은 결국 부여를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금화왕과 그의 아들들은 주몽의 성장과 영향력을 경계하며 그를 위협했고 주몽은 이 위기에서 탈출해 졸본 현재 중국 지린성 지반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탈출 과정에서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주몽이 추격을 피할 때 강을 건너야 했는데 물고기와 거북이가 다리를 만들어주어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주몽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신화적 사건입니다. 졸본에 도착한 주몽은 그 지역의 부족 세력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그는 졸본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왕국의 기틀을 다지고 이후 고구려의 초대왕으로 즉위하며 동명성왕이라 칭해졌습니다. 주몽은 여러 부족 세력을 통합하여 강력한 국가체제를 형성했고 고구려 건국 초기부터 군사력을 강화하며 외부의 침략에 대비했습니다. 주몽이 부여를 떠나 독립한 후 부여와 고구려는 경쟁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부여는 주몽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며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시 한반도 북부에 주둔하던 중국 한나라의 한사군과도 대립하였는데 고구려는 한사군의 세력에 맞서면서도 점차 자주적인 기반을 다졌습니다. 동명성왕은 졸본으로 이주하며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었습니다. 졸본의 부족장이었던 소선우와 혼인하여 정치적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몽의 첫 번째 아들 유리가 부여에서 건너와 상속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리는 동명성왕의 첫 번째 부인 소생으로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태어난 아들입니다. 유리가 고구려로 오자 동명성왕은 그를 정통왕위 계승자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소선우의 두 아들 비류와 온조는 고구려를 떠나 남쪽으로 이동해 백제를 건국했다고 전해집니다. 동명성왕은 기원전 19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묘는 고구려 왕릉 중 하나로 추정되며 고구려는 그의 업적을 기려 성왕으로 숭배했습니다. 동명성왕은 고구려의 창건자로서 고구려 역사에서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업적은 후대 고구려인들에게도 큰 자부심을 심어주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역사서와 설화에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주몽의 신화적 일화는 한국의 민족적 자주성과 독립성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전해지며 고구려라는 강력한 왕국의 기틀을 마련했고 이후 삼국시대의 중심축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의 출생과 생애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한국 고대사의 신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동명성왕은 중국의 지배력에서 벗어나 자주적 국가를 건설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제2대 왕유리왕은 동명성왕 주몽의 아들입니다. 그는 기원전 19년부터 기원전 18년까지 약 37년간 고구려를 통치했으며 고구려의 초창기 정치 군사체제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리왕의 통치 기간은 고구려 왕권 강화와 내부 문제, 외부 갈등이 혼재했던 시기로 평가됩니다. 유리는 동명성왕이 부여에 있을 때 태어났으며 그의 어머니는 부여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동명성왕이 부여를 떠나 고구려를 건국한 뒤 유리는 부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유리는 아버지 동명성왕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칼과 대나무 잎을 보냈습니다. 칼은 충성을, 대나무 잎은 자신의 이름 유리를 상징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 동명성왕은 유리를 고구려로 불러들였고 유리는 왕위 계승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유리가 고구려로 온 뒤 동명성왕은 유리를 정통 왕위 계승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동명성왕의 부인 소선우와 그녀의 아들들 비류와 온조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소선우의 두 아들은 유리의 등장으로 왕위 계승권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결국 고구려를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 백제를 건국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고구려와 백제의 시초가 갈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후대 삼국시대의 경쟁 구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수도 천도 유리왕은 고구려의 발전과 방어를 위해 수도를 졸본에서 국내성 오늘날 중국 지린성 지반시우로 옮겼습니다. 국내성은 주변 지형이 험준해 방어에 유리하고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로 적합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중심지로 선택되었습니다. 천도는 고구려가 보다 체계적인 국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리왕은 고구려와 부여 간의 긴장을 관리하며 독립성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부여와의 전투 기록은 명확하지 않으나 부여는 여전히 고구려의 경쟁 세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리왕은 동해안에 위치한 부족 국가인 옥저를 정복하고 고구려의 영토를 동쪽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구려는 초기 영토 확장에 성공하며 국가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한반도 북부에는 중국 한나라의 한사군, 낙랑군, 현도군 등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왕은 이들과 대립하며 고구려의 독립성을 지키고 한사군의 세력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유리왕은 고구려의 초기 부족 연맹적 성격을 더욱 중앙 집권화하며 통치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수도 천도와 행정체계 정비는 국가의 내적 안정과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유리왕은 고구려 역사상 최초의 서정시인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서와 외로움을 표현한 황족가를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노래는 왕비와의 이별에서 비롯된 감정을 담고 있으며 한국 고대문학의 초기 형태로 평가됩니다. 유리왕은 기원전 18년에 사망하였으며 그의 아들 대무신왕 고무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대무신왕은 유리왕의 정책을 계승하며 고구려를 더욱 강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리왕은 동명성왕의 유지를 이어받아 고구려를 안정시키고 국가로서의 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초기 왕권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왕권과 귀족, 세력 간의 갈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초창기를 이끌며 정치, 문화, 군사적으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고구려의 제3대 왕은 대무신왕, 본명 고무는 유리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기원전 18년부터 서기 44년까지 약 62년 동안 통치하며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고구려가 본격적으로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시기로 외부 정복과 내부 통치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남겼습니다. 유리왕 사망 후 고구려의 왕위는 그의 세 아들 가운데 고무에게로 계승되었습니다. 고무는 형제들 중 가장 유능하다고 평가되었으며 고구려 왕족의 혈통과 귀족 세력의 지지를 바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초기 국가 체제에서 중앙 집권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었으며 대무신왕은 이를 더욱 강화하여 고구려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무신왕은 강력한 군사활동을 통해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고구려 동쪽의 부족 국가인 옥저와 동해를 완전히 정복하며 고구려의 동해안 진출을 이루었고 이를 통해 고구려는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고 경제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수도 천도 이후 고구려의 북방 지역 졸본에서 발생한 반란과 소요를 진압하며 중앙 집권 체제를 확고히 했습니다. 부여는 고구려와 가까운 강국으로 초기부터 고구려와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대무신왕은 부여의 침략에 맞서 방어를 강화하며 고구려의 독립성을 지켰습니다. 부여에서 내분이 일어나 부여의 왕자 대소가 고구려로 망명해왔고 대무신왕은 이를 계기로 부여와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부여의 내정을 약화시켰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서쪽에는 중국 한나라의 지배 세력인 한사군, 현도군, 낙랑군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대무신왕은 한사군의 세력에 맞서면서도 교류를 통해 외교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남쪽의 신생 국가인 백제와의 갈등을 피하며 고구려의 내정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으며 대무신왕은 중앙 집권적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귀족 세력과 지방 세력을 통합하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고구려 초기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통치 기반을 안정화시켰고 농업과 군사체제를 강화하며 백성들의 생활 안정과 국가 발전에 주력했습니다. 대무신왕의 통치 기간 동안 고구려 내부에서는 왕권 강화에 반발하는 귀족과 부족 세력들의 저항이 있었으나 대무신왕은 이러한 반란을 강력히 진압하며 왕권의 정당성과 권위를 확립했습니다.
북방 유목 민족들의 침략에 대응해 국경 방어 체제를 강화했고, 이는 고구려의 안정과 영토 확장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대무신왕은 서기 44년에 사망했으며 그의 재위 기간은 고구려 역사상 가장 긴 통치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사망 후 아들 민중왕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대무신왕은 고구려를 강력한 군사 국가로 발전시키고 중앙 집권적 체제를 확립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의 영토 확장은 고구려의 기반을 크게 강화했으며 후대 왕들이 동북아시아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고구려의 제4대왕 민중왕은 대무신왕의 아들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서기 44년부터 48년까지 약 4년으로 고구려 역사에서 비교적 짧은 재위 기간을 가진 왕 중 한 명입니다. 민중왕의 시대는 고구려가 안정과 발전을 지속하던 시기로 평가되지만 그의 통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민중왕은 대무신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왕위 계승자로서 왕권을 물려받았지만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중요한 사건과 활동에 대한 기록은 부족합니다. 고구려는 대무신왕의 치세 동안 내부적으로 안정된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었고 외부적으로는 군사적 팽창을 이루었습니다. 민중왕은 이러한 기틀을 바탕으로 고구려의 내정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민중왕은 대무신왕이 남긴 행정체제를 이어받아 통치 기반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짧았지만 고구려의 안정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귀족, 세력과 협력하며 내정을 관리했습니다. 민중왕의 통치 기록은 부족하지만 당시 고구려는 여전히 한사 군락난군 현도군과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민중왕은 외부 세력과의 대립보다는 내부 안정을 우선시하는 통치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치 기간 동안 내외부적으로 큰 사건이나 전쟁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는 대무신왕 시기에 이미 고구려의 국방과 영토가 안정되었고 민중왕이 이를 유지하는 데 주력했음을 시사합니다. 민중왕은 재위 4년 만인 서기 48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고구려는 비교적 안정된 시기를 보냈습니다. 짧은 통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무신왕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고구려의 내부 안정을 유지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제5대왕 모본왕은 고구려 역사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모본왕의 재위 기간은 사건과 사고가 많아 고구려 초기 역사에서 주목받는 시기 중 하나입니다. 모본왕은 제4대왕인 민중왕의 아들로 본명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민중왕의 사망 후 왕위에 올라 고구려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모본왕은 민중왕의 뒤를 이어 즉위했지만 그의 즉위 과정에 대한 기록은 적으며 그가 왕위에 오른 이후의 통치 방식과 정치적 행보가 주로 주목됩니다. 모본왕은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통치로 민심을 잃었으며 귀족들과 백성들의 불만이 높았고 이는 그의 재위 기간 중 큰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모본왕은 폭정을 일삼다가 결국 귀족의 한 사람인 제사에 의해 암살되었습니다. 제사는 왕의 잔인한 행동과 폭압적 통치에 분개하여 암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은 고구려 왕실 내 권력 투쟁과 민심 이반의 극단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 모본왕 재위 당시 외교와 군사 활동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그가 국내 정치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데 집중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그의 짧은 재위 기간도 관련 기록이 적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모본왕이 암살된 후 고구려의 왕위는 제6대 태조대왕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태조대왕은 고구려를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는 모본왕의 폭정과 혼란 이후 고구려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모본왕은 고구려 초기 역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며 그는 폭정으로 인해 왕권을 잃었고 그의 재위는 고구려 내부의 혼란과 민심의 동요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위 이후 태조대왕의 등장은 고구려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전환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제6대왕 태조대왕은 고구려를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군주입니다. 그의 치세는 고구려 초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꼽히며 영토 확장과 국가체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태조대왕의 본명은 고궁이며 제2대왕 유리왕의 손자로 유리왕의 아들 해우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본왕의 폭정과 암살 이후 왕위에 올라 고구려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태조대왕은 즉위 직후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기존의 귀족 세력을 억제하고 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태조대왕은 고구려의 국력을 강화하고 주변 세력을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북방의 옥저를 완전히 복속시켜 고구려의 동해안 진출 기반을 마련했고 예와 맥 지역의 부족을 통합해 고구려 영토를 확장하고 북방 민족과의 세력을 균형 잡았습니다. 후한과의 접촉에서 고구려의 독립성과 세력을 강조하며 국력을 과시했습니다.
태조대왕은 지방의 부족 세력을 통합하고 귀족 세력의 권한을 제한하여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중앙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관직 제도를 확립했으며 왕실 중심의 통치체제를 확고히 하여 고구려를 강력한 국가로 발전시켰습니다. 태조대왕은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 및 군사적 관계를 통해 고구려의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북방 유목민족과의 갈등에서 고구려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중국의 한 제국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며 국경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왕권 강화 과정에서 일부 귀족 세력이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지만 태조대왕은 이를 강력히 진압하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북방 유목민족의 공격은 고구려의 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이었으나 태조대왕은 적극적인 군사활동으로 이들을 격퇴했습니다. 영토 확장과 군사활동으로 인해 백성들의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태조대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 제도와 농업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태조대왕은 약 93년간 제위하며 고구려를 중앙집권 국가로 탈바꿈시키고 영토와 국력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태조대왕은 146년 자연사했으며 그의 사후 고국천왕이 뒤를 이었습니다. 태조대왕의 치세는 고구려 발전의 기초를 다진 시기로 평가받습니다. 강력한 왕권 강화, 영토 확장, 중앙집권 체제 수립 등으로 고구려를 강대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한편으로는 과도한 왕권 강화와 군사활동으로 백성들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결론적으로 태조대왕은 고구려 초기의 국가 기반을 다지고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군주로 평가됩니다. 고구려의 제7대왕 차대왕은 태조대왕의 장남입니다. 그는 왕권 강화를 시도했으나 내부 갈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통치를 했고 결국 동생 신대왕에 의해 암살당하며 그의 재위는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차대왕은 태조대왕의 장남으로 본명은 고현우입니다. 태조대왕의 장기 집권 약 93년 후 왕위에 올라 국정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태조대왕 사후 차대왕은 장남으로서 왕위를 계승했지만 왕위 계승 과정에서 동생 고발기 신대왕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대왕은 태조대왕이 구축한 중앙집권 체제를 계승하고자 했으며 귀족 세력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왕실 중심의 통치를 강화하려 했으나 내부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차대왕의 통치 중 가장 큰 문제는 동생 고발기와의 갈등이었습니다. 고발기는 차대왕의 통치를 비판하며 왕위에 대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형제 간 다툼이 아니라 귀족 세력 간의 권력 다툼과 연계되어 고구려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차대왕은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주변 소국들과의 관계를 조정하며 국경 방어를 유지하려 했으나 내부 정치의 혼란으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165년 동생 고발기의 세력이 차대왕의 권위를 부정하며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차대왕은 결국 동생 고발기에 의해 암살당하며 그의 재위는 끝이 났습니다. 고발기는 암살 후 왕위에 올라 신대왕이 되었습니다. 차대왕은 고구려 초기 역사에서 내부 권력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그의 죽음과 신대왕의 즉위는 고구려 왕실의 권력 구조 변화와 국가체제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차대왕의 통치는 고구려가 내부 결속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왕들은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져갔습니다. 고구려의 제8대왕 신대왕은 차대왕의 동생입니다. 신대왕은 차대왕을 암살하고 왕위에 오른 군주로 그의 재위 기간 동안 고구려 내부의 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하고 국가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신대왕의 본명은 고발기이며 태조대왕의 차남으로 태어났으며 태조대왕 사후 왕위 계승권을 형인 차대왕에게 빼앗겼지만 정치적 야망을 품고 형의 통치에 도전했습니다. 신대왕은 형인 차대왕의 포갑적인 통치와 귀족들과의 갈등을 이용해 세력을 키웠습니다. 165년 신대왕은 반란을 일으켜 차대왕을 암살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 이후 신대왕은 차대왕 암살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왕실 내 분열을 수습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귀족 세력과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며 내부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신대왕은 고구려의 중앙집권 체제를 더욱 강화하며 왕권을 공고히 했고 태조대왕 시기부터 이어져온 강력한 왕실 중심의 통치 구조를 재정비했습니다. 북방 유목민족과의 갈등이 계속되었으나 신대왕은 군사력을 동원해 국경 방어를 강화했으며 외교와 군사활동을 병행하여 고구려의 영토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신대왕은 백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조세 제도를 일부 개혁했습니다.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차대왕을 암살하고 왕위에 오른 점은 신대왕의 정치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일부 귀족 세력은 이를 비판하며 반발했으나 신대왕은 강력한 정치력으로 이를 진압했습니다. 신대왕 재위 기간에도 북방 민족과의 충돌은 지속되었으나
군사적 성과를 통해 고구려의 영토와 국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신대왕은 179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 후 왕위는 아들 고국천왕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신대왕은 재위기간 동안 아들 고국천왕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왕실 체제를 안정화했습니다. 이는 고구려 왕위 계승이 차대왕 시기와 같은 혼란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신대왕은 고구려 왕실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이어받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 군주입니다.